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리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일단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과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뭐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대인 관계, 그냥 지인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언제 다가올지는 확실하게 언제 옵니다 이렇게 제가 예언가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대충 어림짐작하면서 그냥 재미있게 즐겨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마음 가볍게 하시고 저랑 같이 신중하게 카드 한번 뽑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가 굉장히 여러 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특히나 이 관계? 어떠한 관계인지 설명하는 부분에서 카드가 많이 나온 걸 보면 두 분이서 뭔가 복잡한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 첫인상, 카드의 첫인상은 고민이 너무 많아. 복잡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뭔가 애매한 사이다, 복잡한 사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분명히 좋았던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편안하고 둘이 같이 있기만 해도 뭐 더 바랄 게 없는 그랬었던 관계였던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복잡해졌다, 어려워졌다, 관계가. 근데 저한테는 욕심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왜 그 단어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관계가 이렇게 어긋난 데에도 욕심이 있고 뭔가 자존심 같기도 해요. 별것도 아닌데 멀어진 관계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뭔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어색해져 버린 관계, 그게 뭐 연인 관계였을 수도 있고 친구, 가족이었을 수도 있겠죠. 이제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뭔가 그래요. 느낌이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왜 그렇게 됐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색해지거나 아예 멀어질 필요는 없었는데 이런 아쉬움이라든지 속상함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뭔가 그게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거를 서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약간 거칠게 헤어졌다, 멀어졌다고 해도 그 이유 자체는 별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이제 말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인데 그때 우리는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했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해보면 예전에 그런 욕심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두 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면 그분이 맞을 거예요. 그 관계 속 상대방이 맞을 거고, 아니면 저는 이런 관계가 전혀 없어요. 저는 완전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꼭 다른 번호 뽑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별거 아닌 다툼인데 이 사소한 것들이 계속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 다툼의 강도라고 해야 되나? 강도도 그렇고 빈도도 그렇고 그게 계속 자주 늘어났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와, 우리는 진짜 최악이야. 우리는 계속 붙어있으면 싸우니까 멀어지는 게 맞아 라고 판단을 해서 두 분이 멀어진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 카드들이 되게 일관성 있게 나왔거든요. 옛날엔 그랬지. 서로가 옛날을 반성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새롭게 해볼까? 뭔가 이제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우리가 다퉜던 건 정말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과거는 완전히 잊고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어. 그냥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행동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뭔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뭔가 서로가 서로를 잊지는 못한 느낌? 괜히 이 파란 차가 이 빨간 차를 쫓아가고 있다는 느낌도 약간은 들기 때문에 두 분 다 뭔가 그 찝찝함이 있어요. 서로가 너무 싫어가지고 죽을 만큼 막 싫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절대로 우린 함께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멀어진 게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걸 이제 막 깨달은 그런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아쉬운 느낌, 뭔가 아쉬워. 어쨌든 그 아쉬움이 남는 관계가 있으시다면 그분을 떠올리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힘들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이런 게 느껴져요. 뭔가 되게 혼란스러운? 나 너무 힘들었어. 여전히 힘들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를 그냥 잊고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어쨌든 간에 다 같은 사람 관계, 인간 관계니까 그냥 이렇게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우리가 멀어진 거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면 그냥 거기서 그만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서로가 다른 길로 가야만 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그때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나를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너랑 다시 얘기를 해보고 싶어. 그 생각들이 쌓여서 나는 너무 괴롭거든. 그때랑 내가 달라지기도 했고 분명히 내가 그 당시의 상황을 많이 반추해보면서 나의 행동도 반성해보고 너가 그랬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해도 해보게 되고 하니까 뭔가 별게 아니었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말을 걸어보고 싶고 하지만 뭔가 이건 그냥 내 생각이잖아. 그래서 너는 나랑 마음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그냥 너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 나는 이제 알아. 우리가 그때 최악이어서 진짜로 상성이 너무 안 맞고 진짜 같이 하면은 아프기만 할 게 뻔하니까 지레짐작 포기했던 게 내 바보 같은 실수였다는 거를 나는 알아. 근데 너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계속 괴로워.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고민하면 괴롭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용기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 현실, 나의 자신감 부족도 너무 한탄스러워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기회, 새로운 시작을 엿보고는 있는데 그게 될까? 잘 될까? 옛날에 우리가 실수로 멀어졌다는 거를 알고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 최악의 모습을 자기가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죄책감도 있고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틀렸다면?
다시 이제 친구로 돌아가든 연인으로 돌아가든 했을 때 나는 이 정도 문제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태도를 조금 바꾸고 상대방 1번이 이제 1번도 조금 유하게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진짜 별게 아닌데 좋은 게 훨씬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이 틀렸다면 이런 고민 때문에 차마 막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기회에 대한 욕심을 절대로 버리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복잡하고 어렵다. 이 사람의 마음속이 굉장히 헤집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목표는 확실해요. 그냥 진짜 두려움이나 공포, 걱정 다 덜어내고 보면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어. 새롭게 해보고 싶어. 기회를 잡고 싶어 라고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틀렸으면 어떡해? 그리고 1번이 날 원하지 않으면 어떡해? 이런 느낌? 여러분에 대한 화해에 대한 욕구라든지 욕망, 마음은 확고한데 그게 너무 두렵다고 해요. 내 선택이 틀렸을까봐. 근데 조만간 이 상대방이 여러분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고 하니까 아마 마음은 이렇게 먹어도 이분 쪽에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이 다가온다고 하네요. 진짜 빨리 나거든요. 한 번 섞었는데 나오는 거 보면 타로 카드가 이제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를 보니까 아마 한 달 안에 이분 쪽에서 대화의 시그널, 대화 요청 같은 걸 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막 지금 당장은 막 복잡하고 어렵고 두렵고 라고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 새 시작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언 카드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 두 카드를 준비했거든요. 이걸 지금 재회 상대, 이미 헤어져 버린 혹은 썸이 흐지부지 된 연인 관계를 위한 분들도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고 이게 비단 연인 관계로 보여지지만도 않아요. 그냥 친구나 멀어져 버린 관계, 멀어져 버린 지인이나 가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조언 카드 모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회 상대를 염두에 두시고 보신 분들을 위한 조언을 보자면 일단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생각을 떨쳐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이 얘기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두 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싸운지 다툰지 멀어진지 얼마나 됐든 그 끝이 얼마나 좀 험악했든 그런 거랑 관계없이 뭔가 계속 연결돼 있는 이상한 느낌이 들고 막 소름이 돋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지 이 관계? 약간 궁금해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주제에 집중을 해보자면 뭔가 내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걸 풀어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 사람이 궁금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다시 얘기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그거를 그냥 표현을 해도 괜찮다 라는 그런 허락의 메시지가 들어온 것 같고 두 분이서는 뭔가 이 대화에 물꼬만 트인다면 진짜 뭐 방해할 게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둘이서 어딘가로 떠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둘이서 만난다면 막 어디 먼 곳으로 사랑이 도피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어디 놀러 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거기를 갔을 때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유니콘을 보면 지금 되게 답답해 보이잖아요. 혼자 갇혀가지고 묶여가지고 원래 이 유니콘은 막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이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 답답함과 갑갑함, 목구멍이 막 쪼여드는 그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근데 둘이서 만나면
넓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전 이 물을 보면 이상하게 자유로운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탁 트인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해요. 뭐 둘이서 뭐 엄청난 걸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같이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통하는 것만으로도 뭐 하나가 풀려져 나간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재밌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홀리데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추석이 조금은 멀긴 했지만 어쨌든 한 달 조금 안 넘어서 추석이 있잖아요. 아마 그 추석 휴가 기간에 둘이서 어디 놀러 가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요. 다른 시기에 본다면 뭔가 주말이라든지 휴일이 긴 휴가 기간이 이제 공휴일로 있고 하다면 둘이서 어딘가로 놀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나온 카드에는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누군가 용기를 낸다면 둘은 이렇게 자유로운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두 카드가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약간 아쉬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둘이서 아직 여기서 끝날 인연은 아니다 라고 천사님의 조언 카드는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닌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상대방 분도 되게 계속 찝찝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완벽한 대체제를 찾지는 못해도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서 잊을 수 있고 하거든요. 어떠한 관계든. 근데 그게 서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굴 만나도 충족되는 느낌이 아니라 부족해 라는 느낌을 느끼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부족함을 느끼면서 예전에 지금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그때 걔가 진짜 좋았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 달 반 안에 교류하게 될 일이 있고, 또 공교롭게도 추석 기간에 그 휴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연락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여러분이 연락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선 여러분이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혀 용기가 안 납니다 라고 하신다면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연인관계 말고 그냥 대인관계, 연인관계를 제외한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이 리딩을 봐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더 폭넓은 그거니까. 폭넓은 범위니까 그렇게 봐주셔도 되는데, 이 카드의 느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냥 너 자신한테 관대해져도 되고, 너의 감정을 믿어도 되고,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저한테. 너 자신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이 연락을 했을 때 거절당한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도 말고, 그때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두려움이 훨씬 커서라고 해요. 여러분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겁쟁이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살짝 들려지고, 연락 이야기를 차치하고서라도 뭔가 그냥 너 자신을 믿어 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그냥 한번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지만 기다려보고는 싶다면 그래도 된다. 남들이 막 야, 너 그 사람이랑 싸운 지가 얼마나 됐는데 걔를 떠올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바보 취급을 하고 해도 그냥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것은 진짜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건 상대방이건 제 느낌상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을 똑같이 느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믿었으면 좋겠다? 그걸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이런 느낌이 오는 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랑 그렇게 끝이 안 좋았는데 내가 자꾸 이 사람을 떠올리네. 난 진짜 바본가 봐. 나는 어차피 만나면 또 상처받을 게 뻔하고 괴로울 게 뻔한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자책에 빠지지 마시고 못 잊는 여러분에 대한 질책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여전히 좋아하는구나. 아직까지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해버렸으면 좋겠는 느낌도 살짝은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는 뭔가 이게 영적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무조건 상대방과 엄청난 소울메이트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리딩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수호천사나 가이드들이 보호해주고자 하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 느낌상 이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똑같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대방이 연인 관계든 그냥 대인 관계든 둘은 뭔가 진득한 운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소울메이트까지는 오바라고 해도 그냥 둘이서 느끼는 게 너무 비슷하고 생각하는 바가 아마 비슷하고 너무 똑같을 것 같고 아마 둘이서 이렇게 멀어지기 전에는 야 우리 진짜 안 맞는 데는 진짜 안 맞지만 맞는 건 진짜 너무 찰떡이다. 너 나랑 나 딱 연락하려고 했는데 너 어떻게 지금 나한테 연락이 와? 막 이렇게 하는 경험도 있었을 것 같고 뭔가 비슷해, 뭔가 똑같아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느끼는 이 감정이 절대로 바보 같은 미련이나 바보 같은 후회, 똑같은 실수를 하려고 이러는 뭔가 아둔한 생각들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상대방분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건 제 욕심이지만 어쨌든 이 리딩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들으면 정말 도움이 되겠지만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만큼이라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이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서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이 어떠한 미련이 남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적어도 2달 안에 둘이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 스스로를 다독이시면서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박주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처음 이제 카드를 뽑아보고 느낀 점이 되게 뭔가 벅차는 느낌도 있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뭔가 몰라요. 벅차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기쁨의 벅참?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웃으면서 웃는 거 뭐래? 웃으면서 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냐 이걸 먼저 살펴보자면 두 분의 관계는 뭔가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지금 멀어진 사람이라던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간질간질한 관계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연인적인 감정이 막 피어오르는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요즘에 썸 타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 나한테 호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 전혀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다른 카드를 뽑아보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나는 전혀 감이 안 오지만 그래도 교류하고 있는 잠재적 연인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분포해 있다 라고 하신다면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겠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설레는 이야기를 들어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 짝사랑을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짝사랑이 아니라면 둘이 썸을 타고 있다면 약간 그 삽질의 기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카드 보면은 이 용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금은보화를 보면서 막 차마 손대지는 못하고 그냥 쌓아만 두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뺏기고 싶진 않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이걸 지키고 싶은 마음에 다크서클이 내려온 걸로 저한테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아주 많고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 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나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다가가고 싶은 이런 욕망, 욕정은 좀 그렇죠. 욕망을 이렇게 딱 억누르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부러운 느낌이 많이 들고 되게 핫한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 핫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마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제가 이걸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뭔가 플라토닉적인 사랑만으로 느끼진 않아요. 이분이 뭔가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도 여러분을 느끼고 있고 뭔가 이 데빌 카드랑 러버스 카드가 모두 나온 걸 보면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많이 좋아한다. 막 그냥 여러분 자체로도 좋아했다가 이 자기만의 이런 욕심? 욕망도 막 엄청 피어올랐다가 근데 또 여러분이란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유리 구슬을 보면 이렇게 꽉 쥐면은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원하지 않아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섣불리 확 다가가면 이번이 놀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막 하고 막 그런 간질간질하면서도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진다. 정말 팔불출이시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눈치를 못 챌까? 이분이 엄청나게 포커페이스를 잘하거나 아니면 절대로 마음을 드러내선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은데 이게 막 대놓고 아직 표현을 했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긴가민가한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실할 것 같고 여기까지 들어봤는데도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주변에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저한테 그렇게 관심 있어 보이는 사람은 없던데요? 라고 하신다면 이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이 크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참아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과 이제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고 카드에 나온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딱 손을 들고 나온 건데 어떠한 말을 하고 싶어 하냐를 보면 여기서도 짝사랑의 기운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 대한 생각, 너랑 같이 막 이런 것 저런 것도 많이 하고 싶고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예측도 되게 많이 하고 내가 그냥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가 기다려보면 혹시라도 이번이 나를 좋아하는 기적이 생겨서 나한테 오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진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너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욕심도 많이 나고 그렇긴 한데 자신감이 없어. 왜냐면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이만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연결이 되면 뭔가 구설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자신이 없어. 근데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날카롭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못 다가가겠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나의 마음은 절대로 한순간에 불타는 느낌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확 불탔다가 꺼트릴 만한 그런 가벼운 마음도 아니야. 난 진짜 진심으로 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관계가 오래 갔으면 좋겠는 마음에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아. 그래서 너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가 너무 좋아서라는 걸 너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행동을 못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이 되게 쉼없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듯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이 이 말을 전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 말을 전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그냥 마음속이 정리된 느낌이거든요. 이 나이트 펜타클의 기사 카드가 이 사람 마음에 정수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다. 이 카드 하나로 대변이 가능한데 부수적으로 막 여러분한테 다가가지 못하겠어. 너무 좋아서 무서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추가 카드도 비슷해요. 여러분만 보면 너무 좋고 기분이 진짜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한 매력에 끌려서 이런 건지 저도 궁금할 정도인데 진짜 너무 좋대요. 그냥 좋대요. 여러분이 그냥 좋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자기가 상상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원래 자기가 이렇게 뭐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만 떠올리면 이런저런 생각이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막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막 마음이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어렵대요. 이만큼 내가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이 있나? 있다고 해도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이 정도로 좋아했던 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신다. 그래서 되게 부러운 리딩이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좋아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아직 이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 정도로 이건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딱 로맨스적인 관계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로맨스 엔젤 카드의 조언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리딩이 되게 간결하고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확고한 것 같다라는 것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제 느낌상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일이나 공부가 중요하지 연애할 때는 아닌데 당연히 사람이니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당장은 내가 내 주위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 보고 뽑아주신 이 수비아 카드에서 말하기를 너의 환경이 점차 안정곡선을 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너무 이렇게 쪼들리는 것 같고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가고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거나 내가 지금 꿈이 명확하지 않아서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 연애 하고 싶긴 한데 잘 모르겠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약간 내려놓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거나 갑자기 지출량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장 여러분의 상황 다 무시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안다면 직진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삶을 안정궤도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알아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 연애도 그렇고 여러분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 이런 게 서서히 이 안정궤도로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카드에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어차피 잔잔해질 거야. 어차피 이 폭풍우는 지나갈 거고 그 폭풍우의 끝자락에 도달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무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가볍게 마음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냥 너의 직관을 따라도 되고 너가 누군가한테 엄청 끌린다 혹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막 끌어당기기 위해서 막 마음은 숨길지 몰라도 그 눈빛이 이글이글 하거나 뭔가 그런 끌어당김의 노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끌림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그냥 따라가도 된다. 왜냐면 여러분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사랑이 있어서 가벼운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연애할 때가 아니잖아. 내가 지금 돈을 모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할 일을 해야지. 무슨 연애야? 라는 생각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이 지금 계속 갑자기 조언 카드를 뽑자마자 계속 들리거든요. 내가 무슨 연애야? 이 생각이. 근데 그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사랑해도 되는데? 여러분 엄청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냥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막 송두리째 바뀐다. 막 백마탄 왕자님이 와가지고 내가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떠한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웃음도 많아지고 되게 활기차지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사랑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다 보니까 뭔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 똑같은 걸 하더라도 더 재밌게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되게 여러분을 예뻐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뭐 유리구슬 다루듯이 막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으면 어느 누구든 막 엄청 사랑스러워지지 않을까? 아무리 나이가 많고 얼마나 어른공주 같은 사람이어도 그런 사랑을 받으면 사르르 녹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막 콩닥콩닥 거리고 나도 그런 사랑 하고 싶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 사랑을 바래도 된다. 무슨 주책맞게 내가 사랑이야.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셔도 된다. 그런 걸로 이런 방벽을 쌓아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당장은. 근데 어쨌든 누군가 사람 한 명을 이 정도로 미치게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진짜 매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쟤는 왜 날 좋아해?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정도로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마음만 열어둔다면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두는 거, 내가 무슨 연애야 이 생각 안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리딩은 뭔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이 파일 이렇게 덮어두는데 신경이 쓰여서 뒤집어 봤더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정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그런 뭐랄까 불신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 리딩을 듣고 그래 뭐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일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랑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무리 바쁜 사람들, 갓생 사는 사람들도 막 브이로그 이런 거 보다 보면 다 연애하던데 나라고 못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볍게 먹기만 한다면 뭐 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연애 상대가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이 마음의 문만 연다면 사랑의 가능성이 훨씬 많이 열릴 테니까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최악이 아니고 이제 거의 뭔가 혼란스러움의 끝자락에 있고 안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3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을 드리기 앞서서 멀어진 사람이라는 이야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되게 눈물이 나요. 눈물 나는 느낌이에요. 되게 많이 차분한데 그 차분함에 깔려있는 그런 베이스가 슬픔? 슬픔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말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냥 이 진한 슬픔만이 몰아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카드가 지금 이렇게나 많이 나와서 아, 이번엔 또 얼마나 진한 감정일까? 또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집었는데 그냥 뭔가 깊은 한숨만 나오는 리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리딩에 들어가 보자면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느낌이고 이 매달린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거를 잘 안 했던 느낌이 들어요. 그냥 서로가 대화를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대화를 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냥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뭔가 저한테는 상대방이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더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입을 너무 다물고 있었어요. 지금 저한테 느껴지는 것도 이 상대방한테 제가 이입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차분해지고 말을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은 많은데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회피형이셨거나 아니면 말수가 없고 무뚝뚝하고 분명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있을 텐데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분,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머리도 살짝 아프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자기가 할 말을 안 하고 그런 걸 분출을 안 하고 그냥 꾹꾹 담아내는 성격이다 보니까 아마 두통이라든지 잔병이 많으신 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막 의지를 하고 너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을 땐 내가 붙잡아주고 그랬던 관계들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제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 분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았고 중요한 순간에 피했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놓아줘 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러스트 카드, 이 카드를 보면 서로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넘겨주고 또 자기가 잡아서 넘겨주고 이런 그런 그거잖아요. 고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해 나가다가 한쪽에서 그냥 놔버린 것 같아. 그러면 관계는 그 사람, 이렇게 원래 잡아줘야 되는 사람은 뚝 하고 떨어져 버리겠죠? 그렇게 관계가 갑작스럽게 끊어져 버린 느낌? 갑작스럽게 모든 게 박살나 버린 느낌? 근데 그 뚝 떨어진 게 뭔가 여러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떨어졌어. 여러분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이. 내가 잡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도망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놔버리고 여러분이 떨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되돌릴 순 없고 여러분은 이미 떨어져서 뭐 머리가 깨지고 뭐 어떻게 됐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볼 수도 없대요. 너무 무서워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꼬여있다라는 걸로 카드가 마무리되거든요. 자기가 실수한 거 알아요. 아는데 너무 무섭대요. 나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게 너무너무 무섭고 자기는 이 위의 사람, 여러분이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원래 서로가 이렇게 잡아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여러분은 떨어져 버리고 혼자만 이렇게 남아서 매달려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내가 3번을 져버렸잖아. 내가 3번을 실망시켰잖아. 내가 3번을 아프게 했잖아. 내가 3번을 비정하게 떠나보냈잖아. 3번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잖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 대한 카드면 상대방이랑 여러분의 모습이 둘 다 보여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상하게 이 상대방 분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이 사람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정적이라거나 여러분을 잊었다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3번의 세상엔 더 이상 내가 없을 거야. 나는 진짜 3번할 때 나쁜 사람이고 진짜 면목도 없고 진짜 범죄자에 준할 정도로 난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느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막 입이 잘 안 떨어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여러분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눈물이 차오를 정도로 여러분한테 미안하다 하거든요. 뭐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 큰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을 두고 떠나거나 잠수를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한 게 당연히 여러분한테 상처가 되는 행동은 맞죠? 그게 얼마나 그래요. 나쁘다고 할 수 있죠. 나쁜데 막 여러분을 실제로 죽이거나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로 미안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로 미안해 한다고? 라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좋아했다. 이게 뭐 이성 관계든 친구 관계든 할 거 없이 진짜 많이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기질이 약간 그 회피하는 게 성격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게 없다는 건 저도 알거든요. 노력을 하면은 다 바꿀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성격이라는 게 웬만해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아 진짜 아이타로님은 이 사람 편만 들어주고 진짜 별로예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카드 자체를 상대방에 이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네요.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겁이 났고 내가 이렇게 탁 놓아버렸을 때 바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너를 봤어야 됐는데 그것도 못해서 그것도 너무 두렵고 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외면했어. 어쩌면 지금도 자세히 들여다보진 못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진 못하겠어. 근데 내가 널 두고 어딘가로 떠나버렸다던가 그건 아니야. 그냥 너가 떨어져 버린 그 자리 위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거든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근데 이거를 여러분도 뭔가 알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날 못 잊었을 거야. 이런 확신은 아닌데 얘가 나한테 죄책감을 느끼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진짜 아무렇지 않은 때에 막 꽂힌다거나 그럴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얘가 내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막 갑자기 떠오른다거나 이 상대방이 막 나한테 모질게 한 건 아니고 그냥 두고 떠난 거겠지만 막 회피한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면은 화가 나는데 뭔가 그럴 법도 하지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거나 막 해서 여러분도 이 사람이 약간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막 괘씸하다가도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싶어진다거나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뭔가 묘한 관계다. 뭔가 소름이 약간 돋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이한 관계인데 이거? 라는 느낌이 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뭔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회피해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남겨져 버렸던 경험, 그래서 너무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나를 그렇게 혼자 두고 간 사람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 저는 전혀 안 궁금해요 라고 하신다면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제 느낌상 여러분도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생각나. 얘가 진짜 싫은데 자꾸 궁금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저랑 같이 리딩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위에서 거의 다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라고 라는 걸 보면 되게 이 사람의 성격이 너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입을 안 열어. 진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미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 아, 왜 얘기를 안 해? 내가 다 들어준다니까? 내가 다, 미안한 거 있으면 내가 다 말할게. 너 화난 거 있으면 제발 얘기해줘. 라든지,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보면, 나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어. 나는 항상 여기 있었고, 너를 두고 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너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았어. 나는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지났던 날들을 살펴봤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예측도 많이 해봤고 하는데, 나는 원래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게 살짝 무섭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돈 버는 거나 일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건 잘해. 내 스스로도 자신감 있을 정도로 나 진짜 인내심도 있고 되게 잘하거든. 그래서 내가 재산 불리는 거나 이런 건 잘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나만의 커리어들 쌓아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를 만족해하는 사람이야. 근데 솔직히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평생 같이 할 사람?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지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잃는 게 두려우니까, 사람이 무서우니까 자꾸만 이렇게 밀어내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 알아. 내가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사람이 무섭거든. 왜냐면 누군가가 좋아지면 그게 너무 무서워. 너무 좋아지니까.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아예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 막 부딪히면서 사랑을 배우고 했다면 내가 안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그때마다 나는 그 마음이 커지는 게 두려워서 도망쳐 다녔거든. 그래서 이런 게 나의 너무 단단한 성격으로 자리 잡아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나도 내가 바뀌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여러분과 마음을 이렇게 맞춰 나가던 와중에도 이거 뭐지? 뭔가 왜 이렇게 죽이 잘 맞지? 나도 사랑이란 걸 할 수 있게 되는 걸까? 라는 물음이 딱 들자마자 이 사람이 이거 위험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멍 때리다가 손에 팍 놔버린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렸고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미안해 하기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괘씸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진짜 나름의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용기도 내보려고 했고 그냥 여러분과 그런 호흡을 맞춰 나갔던 그 순간마저도 약간의 노력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너무 컸다. 내가 널 두고 내가 널 두고 회피했다는 게 미안하긴 한데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성격이 바뀔 수 있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 되게 유약해져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유약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겉모습과는 다르게 속은 되게 어린아이 같거든요. 뭔가 상처받은 그런 어린아이가 숨겨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울렁거린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 관계를 지키고 싶대요. 이 상처 입은 너를 다시금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치료해주고 싶고 너의 곁을 떠나지 않는 충격 같은 존재가 되고 싶고 너가 일어설 수 있게끔 재활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봐주고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너한테 가려고 하면 마음을 딱 먹으면 그때 바로 또 두려워져. 너를 갑자기 확 놓아버린 그 순간처럼 갑자기 두려워져.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짐이랑 이런 걸 다 그냥 툭 하고 떨어뜨려지게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무기력하거든요. 슬프고 무기력해. 여러분을 떠올리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 게 너무 슬프대요.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이런 거보다는 당연히 있어요. 진짜 당연히 아까 그 눈물 날 정도로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인 게 너무 속상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너를 놓아버리고 싶지도 않았고 애초에. 그래서 만약에 놓아버렸다면 바로 달려나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안아주고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는 내가 밉고 아직까지도 우물쭈물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너무 속상하다, 힘들다, 괴롭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하네요. 근데 조만간에 이런 진심을 나누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타로 카드는 길게 봐도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아마 둘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빨리 연락이 올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너를 다시 만나면 널 다시 이렇게 떨어뜨리고 너가 온몸이 부서지도록 아파하는 거를 안 볼 수 있을까? 내가 너를 다시 그렇게 안 만든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그래 한번 연락해보자 하다가도 힘이 싹 풀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데 내 잘못 때문에 너가 아픈 걸 보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널 좋아해서 너한테 다가가면 넌 착하니까 나를 좋아해 줄 텐데 그러다 보면 내 모습 때문에 이렇게 변하기 어려운 고착화된 성격인 내 모습 때문에 너가 또 괴로워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 되게 안쓰러워요. 이 사람을 좋아했었을 여러분도 안쓰럽고 뭔가 여러분은 근데 이 사람을 다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가 뭐 회피형이고 상처가 많고 입을 안 열고 해도 상관없는데 날 안 떠났으면 좋겠어. 이것만을 바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무한한 사랑이 너무 따뜻해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게 무슨 관계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애틋하네요, 느낌이.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너무 애틋해. 이거는 근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사랑 같거든요. 사랑으로밖에 안 느껴져서 로맨스 엔젤 카드만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카드들이 엄청 많이 나온 거 보셨죠? 천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는 이 애틋함을 주변에서도 느끼시는 것 같고 뭔가 둘은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아는 것처럼 이 사람 성격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솔직하지 못한 거, 도망치는 거, 너무 좋아지면 두려워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정하기만 한다면 금방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좀 괴롭네요. 느낌이 괴로워. 괴롭다. 이게 카드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너무 괴로워요. 왜 괴로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이 상대방이 느끼는 괴로움이겠죠? 이 사람도 알아요. 자기가 다가가면 여러분이 밝게 받아줄 거라는 점을 약간 자만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막 그렇게 3번은 나 좋아하니까 내가 언제 가도 상관없겠지 이런 식으로 나쁜 마음으로 자만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번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마음도 넓고 포용력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준 거겠지. 나 같은 사람을 계속 기다려주고 계속 안아주려고 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3번은 내가 만약에 진짜 용기 내서 다가가면 나를 절대로 홀대하거나 내 마음을 짓밟거나 그러지 않을 사람이란 걸 알아. 근데 자신이 없어. 내가 3번을 상처 주지 않을 자신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그러니까 이 카드들을 읽는데 뭔가 이 사람이 할 말이 되게 이 사람이 자꾸 제 목소리를 빌려서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는 되게 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조언 카드로 넘어오자면 두 분은 진짜 대화만 한다면, 진실된 대화만 한다면 진짜 괜찮아질 텐데, 이 카드를 보면 또 한 사람만 입을 꾹 다물고 있죠. 이게 뭐 남자고 여자고 이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딱 사람으로 보자면 한 사람 막 얘기 좀 해봐 내가 들어줄게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딴 데 보고 얼굴을 마주 보지도 않아요. 딱 굳어가지고 딴 데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성격이다. 딱 이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데, 제 느낌상 이 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구하라는 말은 뭔가 여러분을 가꾸거나 그런 느낌으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진 말고 그냥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힐링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야, 너네 또 지지고 볶고 하게? 걔 완전 회피형인데 또 만날 거야? 이런 소리 들을 게 뻔하거든요. 그냥 친구들이랑은 재밌게 놀러 다니고 그냥 하하호호 떠들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빛나는 시기일 것 같거든요. 되게 외적으로 괜찮은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럴 때 뭐 다른 연인 상대를 물색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는 추억 쌓고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니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카드로 저한테는 느껴지고요. 두 분은 만나야 하는 존재가 맞대요. 이대로 끝날 존재는 아니다, 이대로 끝날 관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트러스트 카드도 나왔어요. 그냥 뭔가 이 사람에게 용기를 내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 관계가 이대로 끝날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 집착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 사람인데? 맞아 하면서 막 하루하루 재회 타로만 엄청 많이 보면서 그거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둘은 이어지게 될 거니까 믿어.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 사람이 다가올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 빨리라는 게 기준이 애매하지만 적어도 3개월 안에 둘은 대화할 수 있는 그 장이 열릴 것이다. 근데 그때 진짜 진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게 하루하루 보내. 그러면서 너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으면 알아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낼 거야 라고 하고, 여러분이 더 이상 용기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도 반성을 하고 또 자기가 변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 변하는 거를 이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변화를 스스로 해야 되는 느낌? 그 알을 깨야 되는 느낌? 근데 그거를 밖에서 알을 깨면 그 안에 있는 새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우린 하나가 될 거야 라는, 얘가 준비가 되면 성장을 하면 다가오겠지, 내가 먼저 다가가서 두드리면 얘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웬만하면 기다리시는 게 좋다, 여러분의 일상을 즐기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뽑아준 카드, 여러분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에서는 힐링을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가오면 치유가 될 거야 라는 느낌도 있지만, 뭔가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제 느낌상에는 두 분이서 만날 때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 베리슨 카드가 나왔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만나는 거지 막 당장 내일, 당장 일주일 뒤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아직은 둘이서 완전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건 안정되어 있는데 내면적으로 덜 성숙해요. 그래서 그 성숙이 되는 기간까지 서로가 조금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비해서는 뭔가 돈 모으는 게 어렵다거나 커리어 쌓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느낌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반을 착실히 쌓아 나가다 보면은 둘이서 온전한 상태인 6, 조화를 의미하거든요. 조화롭고 균형된 상태인
두 분이 만나게 되면서 그제서야 온전히 치유받게 된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가 올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당장 유계 상태가 되기 위해서 기반을 쌓는 거, 이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그러고 있는 동안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계속 탐구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알을 깨기 위해서 수없이 도전하고 용기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가 되겠지 뭐, 이렇게 좀 가벼운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심히 사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리딩 시작할 때는 되게 슬펐는데 끝맺음 할 때는 마음이 되게 홀가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결국은 해피엔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저희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4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과 조만간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은 사과를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리딩들은 이거는 무조건 연인 상대의 이야기다라는 게 보여줬는데 이거는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라고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관계든 모두 해당이 되거든요. 뭔가 과거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 둘이서 분명히 이야기가 잘 통하고 잘 해나갔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푹 찌르는 말로 상처를 줬던 것 같은 느낌? 제 느낌상 이게 상대방이거든요. 여러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은 상처를 입기만 했고 뭔가 반발도 딱히 안 하고 그냥 찔리면 찔리는 대로 가만히 있고 눈물만 흘리고 슬퍼만 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분명히 예전에는 좋았다고 하거든요. 좋았는데 내가 자꾸만 너한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해서 미안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이제 잊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지지고 볶고 이 사람 때문에 아프고 괴롭고 했던 시기들이 이미 지나갔고 이미 치유도 어느 정도 됐고 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의 기억에서 지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사람은 아직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과거 연인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친구나 지인, 가족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후회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이게 뭔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조금 된 일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헤어진 누군가라거나 바로 직전에 손절한 누군가라든지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옛날에 엄청 아팠는데 이제는 괜찮아진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떠올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웠대요.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이 진짜 모진 말들이었구나.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진짜 미안해. 진짜 이제 와서 이러는 것 자체로도 미안하지만 진짜 그때 너무 미안했어. 이제 와서라도 사과를 하고 싶어. 너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전하고 싶어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관계에 있어서는 더 말씀드릴 것이 없고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많이 아팠다고 하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아팠는데 같이 있으면 또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어린아이처럼 재밌으니까. 그래서 못 놓았던, 결국은 지금 끝이 났지만 그래서 아픈 와중에도 이 상대방을 못 놓았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되게 또 명확해요. 깔끔하거든요.
똑같이 나이트 소드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 이 사람이 막 갑자기 화를 냈다거나 갑자기 빈정거리거나 조롱하거나 여러분을 들쑤시는 말을 갑자기 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쌩하니 사라져버렸다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신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거를 너무 미안해해요. 내가 그렇게 한 거 진짜 미안하고 복에 겨웠었어 내가. 너라는 사람이 나를 계속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내 곁에 남아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고마운 일인데 그 고마움을 인지를 못하고 그때 망나니처럼 굴었던 거 너무 미안해. 내가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와 미련을 가지고 너한테 사과하지 못했던 거, 애초에 사과할 일을 만들었던 거 이런 거 다 미안하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 근데 그래도 이 미안한 마음은 진짜 사람 된 도리로서 꼭 전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는 이미 나를 다 잊었고 이미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가지고 있다는 걸 너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카드를 뽑을 때 되게 잘 안 보였거든요. 특히 이 관계를 뽑을 때 뭔가 희미했어요, 느낌이. 그래서 좀 옛날의 사람이 맞는 것 같고 또 이 카드, 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뽑을 때는 되게 빨리빨리 뽑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말은 이렇게 명확하고 진실된 사과를 하고 싶으며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이렇게나 많고 너랑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멀리, 더 먼 미래까지 이대로 단절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먼 미래, 더 건설적인 미래까지 내가 꿈을 꾸고 있긴 하지만 이미 지금은 시간이 조금 늦어버린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약간 내가 주저하게 되기도 해. 너의 인생에서 난 이미 너무 빛이 바래져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희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주저하게 되는 건 있지만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이건 진짜 꼭 전하고 싶어 라고 하네요. 타로 카드가 3개월까지 보니까 3개월 안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제 느낌상에선 약간은 조금 희미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여러분한테 나온 거는 이 사람이 연락을 직접적으로 결국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누군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거를 제 카드가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와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이제는 다 잊고 살아가는 것 같은 4번의 기억을 들쑤셔가지고 4번이 더 아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쨌든 간에 용서를 구하는 건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스스로도 알아요. 그런 행동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끝내 다가오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주제와 안 어울리게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나마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이만큼이나 미안해하고 있어 라는 걸 들었으면 좋겠어서 이 카드들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연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칼날 같은 말들을 내뱉어 놓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미안해했고 여전히 미안해하고 있고 하다는 점을 그냥 알아주시기만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허탈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게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들으셨을 텐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도 이 상대방도 내가 왜 그랬냐 진짜 씁쓸하다 나라는 사람 진짜 못났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비단 연애적인 관계로만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크리스탈 엔젤 카드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제 카드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너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어.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너한테 막 무릎 꿇고 빌고 이런 게 너의 핵심이 아니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너가 그래 이 사람이 그럴 걸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나는 그 과거에서 벗어났고 난 일어섰고 그 자체로 나는 칭찬받을 일이야. 나는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그 트라우마를 안고 계속 울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난 그렇지 않았잖아. 나는 들고 일어났고 아프고 힘들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서 지금의 내가 됐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먼저 들려지고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진짜 괘씸해. 그때 그럼 그렇게 잘못하질 말던가. 그때 그러면 바로 와서 사과를 하든가. 그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쟨 그랬구나. 쟨 저 정도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그때랑 다르게 훨씬 성장했어. 하면서 그 상처 이후에 딛고 일어선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이 카드랑 이 카드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과거에 너 진짜 수고 많았고 어떻게 그 힘든 시간 이겨냈어? 진짜 잘했다. 진짜 외롭고 아팠을 텐데 버텨내줘서 진짜 기특해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여러분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를 보조하는 카드들로 나온 것 같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진 못했을지 몰라도 분명히 그 한 걸음은 했다.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한 걸음은 무조건 했고 한 걸음 이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 과거에 갇혀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때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끌리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강인한 힘과 인내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든 걸 예측하려 한다든지 모든 걸 대비하려고 하면서 시간을 지체시키지 말고 감정이 가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봐도 괜찮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상처를 스스로 바라보고 치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 힘이 검증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낸 여러분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저한테 이 85라는 카드가 너는 이미 완전하니까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자. 새롭게 변화해보자. 다시 이제 안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모험을 떠나자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난 날들의 아픔 잘 버텨냈어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채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번 카드는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번 카드만 딱 눈에 들어왔으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이게 전부니까 이것만 보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4번이랑 다른 카드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게 끌려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4번 분들 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기특하고 잘 해내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빛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